반갑습니다. 이 단콘들의 한 3기 세 번째 강의, 그때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네, 이렇게 책을 들고 다시 찾아오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 작가 양영길입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제 강연보다 이 책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 겸손하게 표현해서 50배 좋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왜냐면은, 작가님 강연도 재밌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라는 콘텐츠가 이런 내면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보다 이 책이라는 콘텐츠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제 강연에 이제 오늘 들었던 느낌, 이것의 50배다. 이 책은 이것을 감안해서 오늘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러니까 CSR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공이냐면은, 아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약간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런 담론을 담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흘러가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회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전공 내내 제가 답변하고 이제 묻고 답하고 그런 이제 공부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끝나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이제 영국에서도 조금 이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도 조금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정규직 회사로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투자사 스타트업 좀 이제 불확실성의 이제 그런 거에 대표 주자들의 이제 회사들을 골라 다녔고 이런 회사들에 다니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진짜 직장인인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회적 기업 다닐 때 월급이 막 영원 받을 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자원봉사자인가? 뭐 직장인인가? 내가 진짜 회사원 맞아?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네, 지금은 현재 이제 8년차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회사 가기 싫어하고 매우 매우 제가 놀기를 원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를 이제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 왜 이제 책을 쓰게 되었냐면은 그냥 좀 회사 다니는 게 참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싫은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이 회사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싫게 만들게 할까? 왜 이렇게 가기 힘들게 만들게 할까? 그래서 모두 각자의 회사와 나와의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싫고 힘듦이 있는데, 그리고 퇴근은 환희하고 막. 근데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직장인 맞아? 이런 질문들과 이제 얽히면서, 이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하는 방식이 저는 글쓰기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은 책을 쓰기로 다짐했을 때 원래 리더십이나 이런 종류의 책이었는데 리더십에 대한 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글들은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 왔고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겪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글 쓰는 방식은 이랬어요. 그냥 퇴근하고 와서 그냥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제 썼어요. 그대로 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제 글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뭐 출근은 어떤 의미이지? 이게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져보면서 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놓은 게 이제 지금 이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 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계속 글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이상하게 이게 제 글 쓰는 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치유하고 마치 막 구원하는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글을 쓰면은 그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마치 그 제가 졸업을 하는 느낌? 마음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치유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게 책에 나오게 된 경위도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이 그냥 저에게 저를 위로하고 해서 정말 약간 애착이 생겼는데 뭔가 투고를 했는데
이제 마인드 빌딩이라는 출판사 이제 대표님이 이 글을 보시고 저에게 이제 저랑 계약을 하신 건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출판사 대표님도 위로를 얻었대요. 제 이 원고를 보고. 그래서 정말 이제 계약을 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아가지고 잘하면은 이 책이 좀 직장 생활에서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네, 이 책에 그런 세상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특히 직장 생활에서 심리적 고통이나 좀 마음의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제가 자신 있게 제 책이지만 추천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책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오케이.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나의 건강한 관계를 한번 잘 쌓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고, 근데 회사라는 게 누구에게는 이제 이미 멀어졌고 퇴사하고 문태가 멀어진 곳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쵸 피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와 내 자신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마음도 이잘 퇴근했나요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좀 진하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우리 52가지의 이제 회사 생활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52가지 회사 생활이니까 웬만한 회사 생활 다 담겨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근데 회사 생활인데 겉은 회사 생활인데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녔어요. 우리 내면이 회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고 52가지다 보니까 뭐 출근, 퇴근, 점심시간, 뭐 휴가, 뭐 인사고과, 연봉, 회사의 시간, 뭐 끝, 그다음에 일단 그 다양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꽉꽉 채워놓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한 다양한 이제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이제 어프로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점 전환을 먼저 이제 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전환을 해서 건강한 관계를 이제 쌓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던져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여기서 말하는 저의 관점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 강연, 이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관점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맥락에서 제가 이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오늘 생활 얘기들을 할 건데, 먼저 이제, 그쵸? 우리 회사 하루의 시작인 이제 출근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출근 너무 싫었어요. 아, 진짜 한때 정말 제일 싫은 게 출근이었어요. 왜냐면 출근하고 나면 회사에 도착해 있는 그런 느낌이 그 중간 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근들이 참, 싫었는데,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막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이제 출근이었는데, 그냥 왜 유난히 제가 싫었냐면은, 이런 이제 출근 더 힘들게 한 건, 막상 출근해도 회사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제가 특히 이제 생신입일 때, 제가 출근하고 회사에 도착하면은, 상사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은 상사 책상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제가 그 어제 보냈던 이메일이 프린트해서 올라와 있고 바로 옆에 빨간 펜이 이제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펜으로 이제 상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앉혀놓고 제가 그 잘못한 내용들을 이제 쫙쫙 그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이 빨간 펜 그어주시는 게 정말 엄청난 나에게 피드백을 주고 나를 엄청 성장시켜 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상당히 자주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저도 나름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 빨간 펜이 줄어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아 저를 정말 이제 출근을 하기 정말 싫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근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출근을 꾸역꾸역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출근이라는 걸 횟수를 수백 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수백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근을 내가 수백 번을 했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이 출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글을 쓰면서 출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그냥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관점을 조금 바꿔봤는데 뭐 내가 회사 가기 싫은데 저는 매번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저는 이런 싫음을 뚫고 회사에 도착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제도 하셨고 어떤 막 10년 차 분은 거의 2,000번, 3,000번을 연속으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주변에 너무 계세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막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막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막 그런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그런 꾸준한 걸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들은 승리자인 거예요. 왜냐면은 출근을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이제 수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라는 관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출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회사에서 도착해서 좋은 성과가 올리면 좋겠죠. 근데 이미 전 출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꾸준함에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도 건너고 뭐 버스 타고 2시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다 승리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이제 출근이다.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출근 근데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남이 아닌 나를 온전히 봤을 때 출근에 이제 놓여져 있는 그죠? 출근의 여정에 놓여져 있는 나를 이제 문득문득 이제 한번 바라보시면은 어, 계속 나 자체는 온전히 이거 출근과 이제 도전해서 이겨낸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을 볼 필요 없이 뭐 나를 온전히 보면은 우리는 이제 출근도 했고 그쵸? 출근을 했고 내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언가를 이제 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계를 뭔가 잘 해낸 거예요. 출근이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런 의미들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를 하나씩 추가해도 돼요. 추가해도 돼요. 뭔가 성과나 그런 것들도 있고 따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꾸준히 무언가를 출근이라는 단단한 잣대를 우리가 세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힘드시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낸 그런 승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승리의 출근이라는 것은 승리의 발자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출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에피소드들을 제가 이 책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관점 재전환의 두 번째는 이제 월급 루팡이에요. 이것도 제가 사실 싫어하는 건데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써놓은 것 같네요. 저 월급 루팡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직장에 그 보면은 저는 알아요. 저나 동료들은 알아요. 예, 이들의 존재를. 보면은 맨한 하루에 제 생각에 한 4시간, 물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 4시간, 3시간 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SN하고 어쩔 때 막 몰래 자기 그 일거리 그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갖고 와서 회사에서 몰래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상사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동료들은 귀신같이 아는데 상사들이나 회사는 몰라요. 저 직원 되게 그 센스니까 저보고 막 배우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월급 루팡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싫어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막 부러워서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그 월급 루팡들을 보면서, 나도, 만약 월급 루팡이 만약에 저게 부러워서 꿈이 된다면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해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달 급여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그냥 관점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또 하나 이제 관점들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관점을 몇 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손해와 이익이란 관점으로 우리가 월급 루팡을 한번 바라보면은 그죠? 손해와 이익은 이제 회계상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렇죠? 이익은 저희의 이제 월급인 거고 손해는 이제 월급 루팡 관점으로만 들인 시간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와 이익으로 보면은
월급 루팡은 정말 이 손해, 이 가성비라고 하나? 이제 손익계산서상의 수익률이 정말 높은 방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매년 바뀔 수 있겠지만 어차피 월급은 매달 동일하니까, 그쵸? 이번 달만 보면은 우리 시간을 들일수록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굳이 우리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 말고 제가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새 이제 자산과 부채, 네, 요즘 투자의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죠. 그래서 이제 자산과 부채라는 관점으로 한번 저도 월급 루팡을 조금 이제 바꿔봤어요. 이 관점을. 근데 이 관점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산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 부동산 이런 거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은 자산은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저절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죠. 그리고 부채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자금이 매일 마이너스가 나가죠.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더 부르고 부채도 이자가 이자를 불러서 더 큰 부채를 만들듯이 일종의 이제 복리 효과를 내서 이게 장기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쌓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자산과 부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산과 부채로 이제 월급 루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제 월급과 들인 시간과 노력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자산과 부채에서는 우리가 들이는 이제 시간과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이제 투자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 자산과 부채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 생각하면은 성과 특히 이제 영업직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숫자로 딱 보이죠. 그러면은 그 엄청난 이제 성공적인 자산들, 성과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죠. 그러면 뭐 걷잡을 수 없고 커리어에도 엄청 좋고, 그다음에 뭐 이직할 때도 좋고, 그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아서 엄청난 자산의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그 회사에서 쌓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자산으로 치면은 뭐 유대감, 신뢰 이런 거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분명히 이제 자산으로 우리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신, 회피,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그 자산과 부채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뭐 회사에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던 이런 자산 부채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산의 특징, 자산과 부채의 특징, 이게 나중에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올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자산 막 수십억, 수백억이 되듯이 이 자산이 엄청나게 쌓이면은 엄청난 역할들을 우리 인생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두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자산의 힘을 느꼈던 게, 제가 사회적 기업에 있었을 때, 제 초창기 이제 커리어였죠. 그때 제가 사수, 부사수 관계로 있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회사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책에도 나오는 막 잔액이 영원일 때도 있었고,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고 사람 부족하고 하면서 그 부하 직원하고 제 부사수하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신뢰나 이런 것들 쌓았어요.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쌓고 그렇게 점점 쌓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제 그 친구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 그런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사역으로 이제 역할을 했었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 투자 담당으로 제가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제외했습니다. 어떻게 제외했냐면은 그 부하 직원이 제가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담당 심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어, 사실 그 투자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회사 그 스타트업이 그런 그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어려웠었는데 제 부하 직원이 저를 엄청나게 도와줘서 결국은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약간 또라이 상사였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부하 직원 그 부사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하루는 막 완전히 솔직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적도 굉장히 많아요. 뭐 분노가 여기까지 찼는데 참았던 적도 많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잘 신뢰와 다행히 좋은 자산들을 쌓았고 그 직원과 그 부사수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투자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아마 제가 또라이 상사였으면은 어깨가 좁아서 투자 자체를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 무슨 글 써서도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에 사실 그 투자 액수가 거의 수십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왔었던 거죠. 뭐 구체 예시를 보면은 이제 다들 폭언하면은 뭐 상사 딱 떠오르는 인생에 떠오르는 상사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제 경험상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제 경우도 그런 분들도 인정받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폭언한다. 그러면은 딱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인정받는데 폭언을 하는 이제 직원이 셈이니까요. 근데 요즘에 폭언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사에서 혹시 자플래닛이나 그 블라인드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익명으로 다는 곳인데 올리는 곳인데 대나무 숲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폭언을 한 당시에는 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폭언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쌓이면은 그냥 1년, 2년 지나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런 이 폭언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이게 그 상사가 그 글을 보겠죠. 이제 자기도 이제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 한 번씩 가끔씩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라는 사실을 그 상사가 깨달아요. 아, 내 얘기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얘기가 겉으로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은 상처 남죠. 트라우마 남고 심한 경우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분노 조절장애 막 이런 여러 가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부채가 이제 돌고 돌아서 커져서 자기에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마치 빚을 갚는 채무자라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오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자산과 부채 중 이제 무엇을 더 쌓았는지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회사를 바라봤으면 이제 좋겠다고 하는 심정을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면서 네, 이 에피소드를 이제 적어봤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책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회사와 거리두기라는 이제 어프로치 그런 관점으로 그다음에 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에피소드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데드라인 압박 속에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하는 업무가 제안서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드라인이 막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근데 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럼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 그게 뭐 일상인 분도 뭐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면은 업무가 나인지 내가 업무인지 이런 상태로 딱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업무라는 이 제안서가 제 뇌에 딱 붙어 있는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이 이 일들로 가득 차요. 그쵸? 샤워할 때도 제안서, 출근할 때도 제안서, 퇴근할 때도 제안서, 잠잘 때 제안서, 먹을 때 제안서,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바로 컴퓨터 제안서, 그쵸?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말 이 제안서가 제 뇌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거- 거리가 0cm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붙어 다니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뭐,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뭐, 제 시간에 제안서를 다 작성 못하면 어떡하지? 어렵게 제안 썼는데 이거 제안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진짜 주요 내용 빼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저를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불안하니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 악순환, 이 사이클에 제가 감옥에 갇히듯이 갇혀가지고, 이 업무와 제가 거리 0cm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생각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나긴 하고 사실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혼나고 우리가 진짜 큰일이라고 벌어지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생각보다 잘 안 터져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은 더 잘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 감정이 폭발에 비해서 우리의 실제 이런 리얼한 현실은 저는 좀 이제 약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거리두기를 좀 돌아와서 내가 업무와 이제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나와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안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나는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제안서는 양형길이니까. 그쵸? 양형길이 잘하면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양형길이라는 그 제안서가 못하면은 별로인 사람이니까 이걸 그냥 나로 그냥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결과물이 좋으면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또 이게 이 결과물이 나쁘면은 우리가 어, 감정이 막 확 다운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 이 결과물하고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이 롤러코스터의 경사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업무 결과물이라는 거는 때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 이제 컨트롤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컨트롤을 벗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최근에 이제 여행사를 다녔는데 내가 여행 기획 상품을 전설적인 기획 상품을 만들었어. 이건 무조건 잘 돼.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이게 잘 될 수가 없죠. 그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운적인 요소들조차 제가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고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왜냐면은 내가 업무와 이렇게 붙어 있을게. 그리고 제안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제안서에 오타가 난다. 내가 틀려먹은 인간이 돼요. 이 제안서에 논리가 엉망이야. 그럼 내가 엉망인 사람이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오타 난다고 내가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논리가 엉망이라고 내가 엉망인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짜 오타를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왜냐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뭐 이 제안서가 실종이 돼요. 그럼 내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다. 나는 이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마치 내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공포감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업무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있을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이 밑에 있는 이제 코끼리가 회색 벽으로 보이는 순간인데 우리 코끼리를 코끼리로 봐야 되는데 이 회색 벽으로 보듯이 우리가 업무를 보는 시야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고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 이 시야를 더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넓은 범위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악순환을 결국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업무가 가까우니까. 여유를 갖고 멀찍이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점점점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5분이든 1분이든 이제 그 잠시만 이제 업무와 거리를 둬서 잠시만 떨어져서 이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무는 업무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업무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불안감들 때문에 업무가 나를 계속 일치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붙어 있지 않고 딱 이 사이에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경계선들을 우리가 잘 붙자.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리두기. 어, 사실 이런 거리두기, 즉 이제 우리가 이제 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상사가 저를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거에 엄청 휘둘려가지고 마치 상사의 너는 막 틀려먹은 인간이냐. 근데 제가 진짜 틀려먹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저 상사의 말에 내가 그 동일화가 돼가지고 너무 거리가 가깝게 다가가 버리겠어. 실제로 그렇진 않죠. 내가 상사가 틀렸다고 틀려먹은 인간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틀려먹은 인간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상사가 한마디에 제가 틀려먹은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렇죠? 근데 그 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짜 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진짜 내가 아닌데 마치 나인 것 같이 인식해서 가짜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 책임이란 단어도 그런 가장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막 책임 드는 순간 저 되게 많이 압박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 말고도 이런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가 이 책임과 어떻게 보면 딱 붙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0cm의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랬던 문제들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고 인생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상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사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날리면은 막 이렇게 내 상사의 비난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저 상사의 니즈에 우리 초점이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상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잘 상사가 비난하지 않을까로 모든 목적으로 바뀌면서 상사의 이제 말 한마디에 내가 휘둘리고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나라는 존재가 점점 이제 존재감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인 마음도 잘 퇴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집에 와 있어도 내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회사에 있는 무언가와 이제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도 잘 퇴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이제 그 적용된 원리에 대해 생각했는데, 네, 인사평가입니다. 네, 다들 아마 싫어하실 거. 아마 평가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이제 평가받는 사람도 싫어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인사평가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인사평가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지난번 인사평가, 네,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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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네. 굉장히 험악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원리로 이제 적용해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인사 고가 점수는 내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는 가짜 나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도 딱 붙어 있다면은 인사 고가 점수가 뭐 S급으로 나오면은 난 S급 사람이야. E급이 나오면은 나는 뭐 E급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거리가 두면은 뭐 그것과는 이제 저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은 인사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걸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엄청난 주관이 들어가고 아무리 완벽하게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사고과 점수가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이제 인사평가 점수를 저하고 동일시한다는 걸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라는 그 개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인사고과는 인사고과고 나는 나.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거리를 둬죠. 물론 이 인사고과 막상 나오면은 저도 이제 평가 나오면 결과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건 맞아요. 근데 이 거리두기는 사실은 이게 딱 벌어졌을 때 뭐 불편함이나 이게 됐을 때 바로 즉각적인 거리두기면 아주 훌륭하지만 사실은 저는 인사고과가 나오고 그 불편함이 나올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고과가 나오고 이거가 이제 내가 불편하지만 좀 거리를 이제 두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동일시되는 것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이제 거리두기에 이제 원리가 적용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게 거리두기가 굳이 안 된다고 막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두지 않을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막 무한정으로 거리를 두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를 너무 멀리 두면 약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고과라는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C를 나왔어요. 근데 회사와 아니면 이제 인사고과 내가 거리를 두겠어 한다고 이 자체를 막 부정하는 거는 저는 거리두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현실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인사고과를 받은 적 없어. 아니에요. 저 받았어요. C를 받았어요. 이 현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피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를 나 자신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지만 이 현실은 계속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올해 내가 인사고과 C가 나왔어. 그거는 사실이야. 팩트야. 그쵸? 그게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현실이고. 근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좌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사고과 점수하고 나하고 이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들을 분리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들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 인사고과는 인사고과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 현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막 인사고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러겠죠. 뭐 내가 나 인사고과를 받았는데 막 받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랬으면 사실 나는 S급이야 뭐 한데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인사고과는 C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을 단단히 세우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우리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거리 두기는 딱 30cm만 거리를 더 보자예요. 사실은 제가 이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과 이 너무 가까이 0cm 붙어 있는 사이 어딘가에 이 거리 두기를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치화를 좀 시도해 본 개념이 30cm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0cm여서도 안 되고 현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30cm 이제 거리 두기를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이제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각자에게 이제 회사란 어떤 이제 무엇이고 그 각자만의 이제 회사의 의미 그리고 정의를 이제 가지면 하는 거지. 거리 두기를 하고 잘 이제 현실에서 이제 단단히 섰으면은 이제 각자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자기만의 의미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나 자신을 좀 단단하게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주제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오늘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마무리하면서 던지고 싶은데 음, 뭐 이제 회사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지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회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나만의 관점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죠. 악당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맨날 시간 도둑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나열하는 건데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 뭐 시간 도둑, 내 이제 자원을 이제 낭비하는 내 소중한 시간을 이제 빼앗아가는 애들, 그렇죠? 네. 나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는 애들, 막 그런 악당도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짜증도 나고 분노, 싫어. 아까 제가 출근이나 이런 얘기할 때 엄청 많이 했죠. 이런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회사가 천사인가? 저 가끔 진짜 가끔 아주 가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라는 컨텐츠가 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런 PT를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회사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있지 않을까. 아주 가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끔 기쁨도 있잖아요.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책이 생각나서 제가 이제 하는데 뭐 동료들이랑 재밌고 뭐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사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회사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회사에 있는 내 모습을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세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에 있는 챕터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 직장 생활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 생활의 이제 끝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직장 생활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제가 이력서를 이제 그 받는 업무들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가끔 이런 문구들을 이제 발견하긴 해요. 은퇴하기 전 마지막 회사를 찾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제 문구들을 이제 남기곤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을 보고 한번 그 회사의 끝을 보고 그 이 중간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끝난 지점에 있을 거, 다 시작 지점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한번 뭐 보면 느낌이 정말 다르게 남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끝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하는 직장 생활 한번 치열하게 뭐 살아봐야겠다. 끝을 봐야겠다. 뭐 진짜 뭐 할 수 있고 한 번 하는 직장이니까 아니면은 뭐 에이, 어차피 끝나는 건데 대충 살지 뭐 어차피 끝은 있겠지. 뭐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정답은 없고 하는데 또 다른 이제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던져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난 뒤 딱 끝난 시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회사 생활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남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진짜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끝을 보고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 진짜 더 중요한 거니까 기억 속에 남아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엄청난 뭐 성과, 실패, 아까 막 수십억 투자 받았거나 막 아니면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실패, 아니면 뭐 정말 직장 상사가 저를 괴롭혔던 이런 경험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것들, 그냥 제가 청첩자 막 돌려가지고 막 되게 기뻐했던 순간,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냈던 동료하고 뭐 커피 쏘기 내기했던 거, 아니면 회의실에서 막 대표님들 그 뒷담화 까는 거, 대표님들이랑 웃기네요. 뒷담화라는 얘기해서. 그리고 막 동료들과 수다 떨었는데 되게 사소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 책을 이제 몰래 책링아웃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제 야, 이런 거 읽어봐. 이렇게 동료에게 소개시키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아마 더 깊숙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게 마지막 챕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하면 회사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물론 각자마다 정말 다르겠죠. 이제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본인이 떠오르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그냥 바램인 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 책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끝냈을 때 그쵸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제 꺼내 볼 때 정말 오늘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으면 좋은 그런 추억들로만 이제 직장 생활이 특히 마지막에는 아름답게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으로 제가 이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네, 이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아직 저희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광고를 조금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도 잘 퇴근했나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세상으로 흘려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도 잘 퇴근했나는 책과는 작별을 한 상태에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냥 마음도 잘 퇴근했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면서 각자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각자 이제 소통하면서 각자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 이런 마음도 잘 퇴근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관심 더 생기시면은 제가 마음 퇴근을 위한 프리라이팅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냥 단순히 프리라이팅인데 좀 치유 효과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는 ACT라는 이런 프로그램, 인지행동,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여기서 활용하는 이제 방법론들, 치료 방법론이 있거든요.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제가 약간의 이제 마음 퇴근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건데, 아니면 저같이 직장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조금 이제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월요일, 금요일 동안 평일 퇴근이나, 근데 뭐 출근해도 돼요. 예, 출근하기 전, 그때 우리가 프리라이팅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고, 자기가 떠오르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단체 책방이나 이런 걸 통해 인증하고, 제가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상호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관계들을 이제 쌓아가는 거, 글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고, 이제 4주짜리 프로그램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경우 제가 테스트 형태로 이제 시범 진행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기획을 이미 어떤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이랑 좀 얘기를 해서 아마 유료로 이제 5월 빠르면 5월 말 그때쯤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그 유료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이제 테스트 형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이제 본격적 프로그램 하면 제가 단콘방 통해서 신청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그때 이제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작가님, 감사합니다.